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라 사지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민년 기토일간 신불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 이루옵소서. 오늘도 소송이 기토일간 일에 일어난 모든 분들이 이민년 세운과 대조하여 이민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년 신수풀이죠. 자, 연, 월, 일시를 제가 써놨습니다. 연주는 항상 조상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은 부모, 형제 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은 본인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는 역시 자식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 월, 일시를 조상궁, 부모, 형제공, 본인의 집, 자식의 궁이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요 일이 본인, 즉 남자나 여자나 본인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기토일간인 나로부터 상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을 우리는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생한 것을 우리는 상생이라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로부터 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로 이렇게 극하는 것을 우리는 상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생과 상극을 구분짓고요. 우리는 즉 비식재관이라고 그러죠. 이걸 상생이라 하는데요. 요 비에는 비견과 겁재가 되어 있고요. 식상에는 식신과 상관, 재성에는 정제, 변제, 관성에는 정관, 편관, 인성에는 인수와 편인이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즉 형제, 자식, 부모, 조부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즉 육신이라고도 하고요, 육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식재관인을 우리는 육신이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생과 상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올해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내년 이민년이 이렇게 나와 일주와 이렇게 이제 신수를 봐야 되는데 신수북이 앞서서 과연 요 기토 일주가 즉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내년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이제 신강 신약을 구분해야 된다. 자, 신강은 어떻게 되면 신강한 사주가 되냐 하면은 화생토, 나를 생해주는 화가 많아서 이 토가 강해지면 신강한 사주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나와 같은 이 토, 비견급제가 많아서 이렇게 강해진 것도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강한 사주는 구분이 됐죠. 그러면 신약한 사주가 있겠죠. 신약한 사주. 자, 신약한 사주, 어떠한 것이 신약한 사주냐? 즉 극하는 것, 목극토, 나를 극하기 내가 힘이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 토생금 하려니까 힘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토국수, 내가 극을 하다 보니까 요 기토인 내가 상당히 약해졌다. 그래서 목이나 금이나 수가 사주 원국에 많이 있으면은 요 기토는 신약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강과 신약을 구분하고 나서 자, 이민년과 대조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또 봐야 되겠죠. 자, 기토일간 6개 일가 있죠. 기토일간으로 시작되는 즉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이렇게 6개 일주가 다 천간에는 기토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토가 이렇게 하면 토국수죠. 토국수. 자, 그 다음에 이민년에 요 인목이 나를 극을 하니까 목극토 하니까 이것을 정관이라고요. 내가 극하는 것을 이걸 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신왕한 사주에 정제운이 왔다 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자, 이 말이겠죠. 자, 정제운, 아버지의 형제, 재물하면 돈이겠죠. 재물, 이런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운이다. 언제? 내가 신앙한 사주가 됐을 때 이민년에 이러한 것에 좋은 일이 있다. 이거 아버지의 뭐 아픈 병환이 있었다면 병원이 낫는다든가, 아버지 형제의 뭐 기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사업적으로 재물 돈이 잘 돌아가니까 사업이 잘 되든가 하는 그러한 해운에 해당된다. 돈이 잘 움직이는 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남자는 특히 아내, 또 아내 형제, 형수, 또 연애운에 해당되는데요. 요 정제는 남자한테는 부인성도 되기 때문에 여자도 애인도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니까 어떤 일이냐, 아내한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내 형제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형수 님한테도 좋은 일이 있고, 연애운도 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시집간 여자는 시어머니 형제에도 해당됩니다. 시어머니한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시어머니와 내가 마음이 잘 맞는다든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든가 그러한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시어머니 형제에게도 좋은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강해서 재성이 길한 운이 될 때 이러한 육진성에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에 하나 요 기토가 신약으로 돌아가면은, 신약으로 다 흉신이 돼버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런 문제에, 요런 것에, 즉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는 해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 요 정관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정관. 자, 이 정관이 즉 목국토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할 때는 요 관성을 용신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신으로 써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자, 정관,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자식이 기쁜 일이 있다 이 말이겠죠. 좋은 일이니까. 그 다음에 명예, 명예가 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승진, 즉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장이었는데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간다든가 그걸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송사, 어떠한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내가 좋은 쪽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한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러한 관성이 용신이 되면은 자식의 좋은 일, 명예의 좋은 일, 승진의 좋은 일, 송사에도 기쁜 일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기토일간이 신약으로 와서 이 관성이 나쁜 역할을 하면 어떠냐. 자, 봅시다. 남자는 자식 문제,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의 명예에 손상이 오는 한 해다. 또 승진에서 누락되는 한 해요. 내가 성격이 좀 잠시 못하는 성격으로서 어떤 문제로 해서 회사에 뭐 직장에 사직서를 탁 내고 퇴직을 그만둔다든가 할 때 그러한 해운에 안 좋은 해운에 해당되고요. 명퇴, 즉 내가 아직도 명예 퇴직을 하면 아직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서 명퇴를 종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안 좋은 해당되고요. 송사에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내가 패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관제구설, 즉 말로써 구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는가 상당히 조심하고, 여기 관이 와서 나를 극하는 형국이면은 남자나 여자나 건강, 교통사고 같은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가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할 때는, 희신의 역할을 할 때는 여자는 남편한테 기쁨이 있다. 남편한테 좋은 일이죠. 또 본인의 명예가 난다. 그 다음에 본인도 뭐 직장생활을 하면은 승진운이 있는 해운이다. 또 남편의 형제에도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이제 기토일간인 여자일간이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 관성이 귀신의 역할을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남편 문제에 흉한 일이 일어난다. 남편의 건강 문제, 남편이 퇴직을 한다든가 안 좋은 일로 해서 근심 걱정이 생겨나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뭐 승진해서 누락이 된다든가 그러한 안 좋은 운으로 갈 수 있고요. 명예의 손상이 오는 운이다라고 보고요. 또 사직서, 내가 다른 문제를 해가지고 회사에 뭐 사직서를 탁 내고
직장을 그만두는 해운에 해당한다든가, 아직도 나이가 퇴직하려면 멀었는데, 정년 퇴직하려면 멀었는데, 회사에서 명태를 종용해서 내가 결국에 이겨내지 못하고 나오는 그러한 해가 이렇게 이제 흉살 편관이 정관이 흉운에 해당할 때 그러한 운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송사에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역시 관제고설이 일어나고 교통사고나 건강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해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즉 기토 일간이 신강과 신약을 가려놓고 이렇게 이민세운과 대조에서 이제 일어나는 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조와 대조에서 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일조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기축일주죠. 자, 기축. 제가 이제 기축일주를 쓰면서 지지에 지장간을 이렇게 기신계를 썼습니다. 모든 역학사나 역학 선생님들은 이 지장간을 봅니다. 그러나 요 천간의 지장간을 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라 성각스님은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 천간 지장간 법을 알게 되어 사주 풀이를 할 때 아주 중요시해서 사주를 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기토가 어디서 온 지장간이냐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해자축이라는 해자축을 우리가 겨울이라 안 합니다. 겨울의 계절. 자, 겨울의 계절에는 요 축토 위에, 오늘 지금 축토 아닙니까? 요 축토 위에 기토가 올 수가 있고, 좌우에 무토가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해 위에 기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겨울의 이 토들은 역시 겨울의 토기 때문에 이 기토와 같이 기신배가 들어있는 토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몸은 체는 그대로 놔두고 요 지장간만 이렇게 갖다 붙이고 사주풀이를 저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토 일간인 기토가 이렇게 지장간에 기신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네요. 식신생계로 잘 흘러가는 사주다. 그런데 요것이 이민년과 대조에서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에 따라서 무엇이 이제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토생금 금생수로 식신생계로 잘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요것이 이제 기신으로 갈 때는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요것이 참으로 좋은 식신생계로 가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나쁜 역할은 요거 이제 토생금 금생수가 요것이 신금이 지지로면 유금이고요. 요 개수가 지르면 자수가 된다. 우리가 그래서 자유가 팥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팥살도 되지만 기운 관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요 기축일주의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에서 오늘 지금같이 이렇게 이민이 올 때는 결코 좋은 한 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전체적인 신강신약을 봤을 때 얘기고, 그냥 일주만 보고 이제 이렇게 임년과 대조해서 보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요 기토와 요 임수 중에 간목과 우리가 갑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기합은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운이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라고 볼 적에 미혼자는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해운에 해당하고요. 기혼자가 만약에 이렇게 또 합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 잘못하면은 이혼수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요 요 축 속에는 기신계, 요 간목에는 갑병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사주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들은 요 축과 인을 합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 축과 인이 합이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갑기가 합이죠, 병신이 합이죠, 무게가 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천간과도 병신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기축 일주의 남녀는 올해 미혼자는 좋은 인연을, 내년이죠, 이민년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해운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혼자 갔을 때 결혼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오니까 잘못하면은 부부간에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는 해운에 해당되겠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게 먼저 걸 보내야 되겠죠. 그러한 해운에 해당된다. 미혼자한테는 좋은 배필을 만나는 운이요, 기혼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 잘못하면 부부간에 불화로 인해서 이혼수가 걸리는 해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묘가 올 수가 있죠. 기묘. 자, 기묘일주. 자, 기묘일주가 오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봅시다. 자, 기묘. 자, 요 기묘에도 아까는 요 기시기가 됐죠. 요 기토에는 무계을이 들어옵니다. 자, 무계을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목과 간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묘일주와 이민년 세운과의 내년 이민세운과의 대조를 한번 봅시다. 역시 뭐 토국수니까 그건 그따지고,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기묘일주가 신왕한 사주로 돌아갔으면은 요 관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하다 하면은 요 재성도 역시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인한테 좋은 해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기묘일주도 즉 신강하냐 신양하냐에 따라서 즉 좋고 나쁨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합, 인묘진이 방합이죠. 이렇게 합을 해서, 인묘진 합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요 관성이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한다. 신앙한 사주에는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약한 사주 합을 해서 더욱더 힘이 강해서 나를 극하게 되면은 즉 관성에, 아까 얘기했던 관성에 해당하는 곳에 육신성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기묘일주도 이제 설명이 됐죠. 자, 기묘일주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사일주가 오네요. 기사일주. 자, 기사일주. 자, 이렇게 이제 사를 쓰고, 요 기토는 즉 여름의 토, 이게 기울정이 이제 해당되네요. 기울정. 자, 사화는 병경무가 되죠. 병경무. 자, 이렇게 병경무를 쓰고, 자, 이제 내년 이민세운과 또 대조해서 역시 토국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신앙할 때는 이 재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재성한테 육진성, 아까 말씀드린 요 육진성에 좋은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녀 모두 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에서 내가 관성을 용신으로 쓸 때는 역시 좋은 해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 지지로 보면은 인사형을 했네요. 인사형. 자, 인사형이 뭐 역마지살이죠. 역마지살이 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모두 역마지살은 움직이다가 잘못하면은 다치거나 이러한 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움직이다가 우리가 차를 갖고 움직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해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자한테는 여자가 아니구나. 요 화가 화생토하면 남자나 여자나 인성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인성에 형살이 왔어. 그러니까 부모가 계신 분들은 부모의 문제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또 인성은 남자나 여자나 문서에 해당됩니다. 문서가 이렇게 형으로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는 문서의 조심을 상당히 해야 된다. 그런 운에는 즉 집을 사거나 계약을 하는 데는 좋지 않은 해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가 이제 남자라면 여기는 처의 집에 해당이 됩니다. 처의 집과 이렇게 형사를 이뤘네요. 형사를 이뤘으면 결코 좋지 못하다. 즉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로 봅시다. 여자로. 자, 여자로 보면은 또 여기에 남편의 집인데 이것이 바로 정관이네요. 정관이 형사를 이뤘네.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내년 운에 상당히 좋지 못한 해운이다 라고 보겠죠. 자, 왜? 관이 형을 맞았으니까 어때요? 남편이 안 좋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형이고, 또 신약한, 만약에 이 기토가 신약한 사주 같다면 그래도 조금 낫지만은 신약한 사주에서 이렇게 형살로 이루면 남편한테 아주 안 좋은 형운에 해당하는 유인 세운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부부간의 불화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사형사 움직이다가 일단 잘못된 일, 이래서 다치거나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다 당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민 세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토 일주도 이제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사 일주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기미 일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기미. 자, 기미. 자, 기미. 자, 그럼 여기도 여름의 토니까 기을정이고요. 여기에도 기을정. 자, 요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오미 위에 사오미라 합니까? 사오미. 그럼 그 미토에는 기울정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토도 여름의 토지게 뭐 겨울의 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토도 기토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체는 몸으로 보고 요것은 이제 지장간을 마음으로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기토와 합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기미 일주, 요 일주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해운에 해당되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또 지지로 봐도 이렇게 인목과 갑기가 합이죠. 갑기합. 그렇게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니까 남녀 모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운이다. 미혼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해운에 해당될 수 있다. 기혼자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이혼수에 해당되는 해운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혼자는 새로운 인연으로 좋은 운에 해당되고 비혼자는 새로운 인연관계 부부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요 기토 일간이 남녀 모두 신화한 사주로 들어가서 이 재성이 좋은 쪽으로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육진성에 상당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관성이 신앙에서 관성이 용신된 사람은 요 정관의 관성에 좋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 관성이 신약한 사주가 돼서 충을 해버리면은 이 관성에 아주 충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일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유가 올 수 있네요. 기유. 자, 기유. 자, 기유 일주. 이런 신금과 경금이 들어있고요. 요 기토는, 즉 신유술 위에 있는 요 기토는 술토와 마찬가지로 체는 그대로 놔두고 뭐만 갖다 붙인다? 지장간만 쓴다는 건 무정신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무정신을 갖다 놓고 이제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기유 일주도 봅시다. 천간으로 보니까 어때요? 요 가운데에 있는 정화와 요게 임수에 있는 인수와 지장간에 있는 인수와 정님이 합을 하네요. 정님을 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또 인연이 들어오는 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유 속에도 신금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병화와 병신 합수를 하네요. 그러니까 요 기유 일주도 미혼자는 내년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해운에 해당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혼자 같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해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기유 일주 일간도 신황한 사주가 돼서 요 정제성이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성에 재정과 육신성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해운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신강한 사주가 돼서 관이 칠 때 용신으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관성이 좋은 문제가 일어나는 해운이고요. 또 신약해서 사주가 신약해서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은 요 재정제에 대한 육신성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신약해서 관성이 귀신이 돼버리면은 관성의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강하냐에 따라서 이민세운도 요 기일주도 천차만별로 변화가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일주도 마지막 일주 기해일주가 있네요.
기해. 자, 기해일주. 여기에도 귀신개가 있습니다. 자, 겨울에 축소니까 귀신개가 맞겠죠? 이건 해수 그대로 인간모를 씁니다. 자, 인간모를 쓰고 보니까 어때요? 자, 요 기해일주도 간목과 기토가 합을 했네요. 기토와 간목이 같이 합을 했네요. 그러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는 운이다. 기혼자는 좋은 남녀를 만날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지지로는 우리가 지장간이 아닌 요 천간 지지 인목과 해수가 인해합이라 합니다. 인해합. 근데 인해합도 오지만은 또 인해합 파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합하고 나중에는 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남녀간에 만난 운은 만나도 나중에는 깨진다 하니까 결국 좋은 남녀간의 만남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기토일주가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토일주가 신왕에서 신강한 사주로 돌아가서 요 재성이 좋은 역할, 토국사는 요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자, 남자 같으면 아버지의 좋은 일, 아버지 형제의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재물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남자는 아내한테 좋은 일이 있고요. 아내 형제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형수, 즉 형수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정제운에는 여자운이기 때문에 연애운이 기쁜 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시어머니한테 좋은 일이 있고요. 시어머니 형제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해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에 하나 이 기토일주가 신약으로 돌아가면은 이러한 문제에 아주 흉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가 흉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해일주가 신강에서 요 관성이 용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관이. 그러면 남자는 자식의 기쁜 문제, 자기 명예에 좋은 일, 자식의 좋은 일, 명예의 기쁜 일, 승진, 송사의 계란, 해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이 정관 귀신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자식의 문제로 해서 내가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요. 명예의 손상, 이거는 해운이 되고요. 승진에서 누락되고, 그 다음에 사직서 잘못하면 내가 사표를 쓰고 직장을 그만두는 해운이 되고요. 아직 내가 정년퇴직을 하면 상당히 남았는데 회사에서 명태를 종용하는 안 좋은 해운에 해당되고요. 송사 이런 데는 아주 흉한 운이다라고 보고 관제구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건강, 교통사고 같은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자로 봅시다. 여자가 이 관성이 좋은 운에 해당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즉 관성이 용신된 여자는 이민년에 즉 남편한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 명예가 나는 해고요. 그 다음에 성진에서 발탁되는 해고요. 남편의 형제, 즉 남편의 형제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는 해운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흉한 일이 벌어질 때는 관성이 귀신으로 돌아갈 때는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고요. 승진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내가 잘못하면 사표를 써버리고요. 아직도 정년퇴직이 아직 남았는데 회사에서 명태를 종용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송사나 이런 데서는 내가 흉운에 해당되고요. 관제구설, 남자나 여자나 구설을 조심해야 되고, 관제는 즉 교통사고 건강 문제가 남자 여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해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이민세운과 기토일간의 내년 6개의 일주와 대조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